중거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외부 중거 가격과 내부 중개 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중거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으로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내부 중개 가격은 소비자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그렇다면 내부 중개 가격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 즉 구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부여하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부 중거 가격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해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해 소고기의 내부 중거 가격을 높이고 반대로 육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음의 차별화 가치를 적용해 내부 중거 가격을 낮춘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의 차별화 가치는 내부 중거 가격이 올라가고요. 음의 차별화 가치는 내부 중거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러한 내부 중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과 연결이 돼요.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의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진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내부 중개 가격을 형성한다. 관여도가 높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 중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때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일까요? 관여도가 낮을 경우겠죠.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제품이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소비자는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내부 중거 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그럼 비싸더라도 확신이 있으면 내부 중거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겠죠.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를 거래 효용으로 설명한다. 이때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인 내부 중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 효용이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실질적 필요 여부보다 이득이나 손실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희소성이나 외부 중거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희소성 제시 전략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 같은 거를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전략이다.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해요.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할 경우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 중고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 효용이 발생한다. 자, 희소성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내부 중거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거래 효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중거 가격 제시 전략은 기업이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 중거 가격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이때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 중거 가격에는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인 경쟁 중거와 자사에서 과거 제품을 판매했던 가격인 과거 중거가 있다. 만약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시한 경쟁 중거나 과거 중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내부 중거 가격을 형성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한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자,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외부 제시 비교는요, 경쟁 중거와 과거 중거인데요. 과거 중거가 만약에 5,000원이고요. 지금 1,000원이라 했을 때 4,000원의 거래 효용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내부 중거 가격을 형성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거래 효용이 발생된다. 또한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내는 거래 비효용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외부 중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 효용의 음의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내부 중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 거래 비효용을 방지하는 거다. 여러분, 방지라는 키워드 기억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입장권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가격 인상 이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여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얘기했어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가는 중거 가격이 분류된 양상을, 나는 중거 가격이 활용된 양상을 제시하고 있죠.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는 중거 가격의 개념이 있었지만 나는 한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았어요. 가는 중거 가격의 특성을 등장 배경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것도 없었고 마지막엔 소비자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이용하는 상태였고요. 5번은 가와 나 모두 없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소비자는 제품의 양의 차별화 가치에 부여하여 내부 중거 가격을 낮춘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의 관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관심이 올라가면 관여도가 올라가요. 3번, 외부 중거 가격은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그렇죠. 자, 4번, 내부 중거 가격은 소비자가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된 주관적 기준이다. 맞죠? 5번, 시장에서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예시가 있었습니다. 대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읍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베스트 오답은 1번이었는데요. 베스트 오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기획보다 제품의 실제 가격이 높은 경우 소비자는 니은을 높아진다. 자, 기억은 심리적 판단 기준, 비싼지 안 비싼지 보는 것이고요. 실제 가격이 높은 경우는 비싼 경우가 되겠네요. 그러면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에 대한 니은의 낮은 소비자는 기존에 형성한 기획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관여도가 떨어지면 기존 내부 중거 가격을 유지하겠죠. 소비자는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제품에 대한 니은이 높으며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제품을 탐색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4번 볼게요. 제품이 고가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니은이 낮은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기존의 기억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5번, 제품이 자신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비자는 니은이 높아져 구매 결정까지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기억을 형성한다. 관여도가 높아지면 시간이 높아졌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거래 효용이 크면 소비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마케팅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정 높게 인식 무엇이었습니까? 희소성 전략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이나 과거 자사의 제품 판매 가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외부 증거 가격 제시였죠. 자, 근데 가격이 만약에 인기가 있는 차종이라도 기업이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이고요. 정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최소화가 아니라 아까 기억해 두라고 하였죠. 거래 효용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최소화 이런 거 틀렸고요.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와 나는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은 외투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 매장을 둘러보았다. 갑은 외투 가격이 부담되어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제품을 비교해보았다. 관여도가 굉장히 높죠. A와 외투 B는 모두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지만 대체성을 가지고 있네요. 비해라는 말을 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A와 B를. 외투 A에 비해 외투 B는 보온성이 떨어져 아쉬웠다. 그런데 B의 가격표에서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이 함께 제시된 20% 할인 가격을 보고 외투 B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자, 그러면 과거 준거가 외부 준거 가격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갑은 외투가 B가 예약된 상품이라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해졌다. 사지 못했다는 거래 효용이 상실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장을 나오다가 진열대에 있는 양말이 과거 구입했던 가격과 같아 특별한 고민 없이 구매했다. 관여도가 낮은 것은 양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갑은 외투비의 보온성에 음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보온성이 낮으니까 음의 차별화를 가지고 있겠죠. 자, 2번 갑이 본 외투 B의 가격표에는 과거 준거와 할인된 가격이 모두 제시되어 있고 과거 준거 외부 가격의 제시 전략을 사용했고요. 20%나 할인된다고 적어놨었죠. 3번 갑이 외투 B의 구매가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은 외부 준거 가격을 내부 준거 가격으로 형성하여 거래 효용이 발생했기 때문이군. 기존에 판매했던 가격을 외부 준거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치면요. 내부 준거 가격도 형성해서 거래 효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갑이 외투 B를 구매하지 못해 속상해진 것은 할인된 가격보다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져 거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군. 거래 효용이 상실했습니다. 틀렸고요. 정답 5번은 갑은 양말 구매 시 차별화 가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군. 관여도가 낮은 것이 양말이었죠. 네, 그러면 정답에 봤을 때 요 1, 2, 3, 5가 맞는 예시가 되겠고요. 틀린 예시는 오직 하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에서 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었고요. A는 사물의 인의 가치나 의의 따위를 붙여주다 라는 뜻이었어요. B는 알아서 깨닫다. C는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것에 넣다. D는 수량이나 범위 따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 이는 명백하고 확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